항쟁위기 관차 9월호 딜레마 중 정책. 태환 중단 선언이자 플라자 합의 말어라고 합의. 2025년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지나간 뒤 환율 전쟁에 대한 예상이 점쳐지고 있는 한편 미란 보고서에 극단적 제안인 말어라고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관세 협상 뒤에 환율 전쟁이 가능성이 충분하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재정적자 무역적자인 쌍둥이 적자에 처한 미국은 1985 플라자 합의로 동맹국의 달러화 가치 평가 절하를 요구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하며 국제무역체제인 GATT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국제회의도 개시했다. 미란 보고서는 미국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전 세계 무역과 저축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세계의 성장이 미국 수출에 주는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율 관리 시스템 자체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란은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 달러의 사용을 끝내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준비금 제공을 통해 받는 혜택의 일부를 되찾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란은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의 위상과 안보 리더십을 활용해 동맹국에게 이 부담을 공동으로 지우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동맹국들이 분담하자는 아이디어로 말어라고 합의를 제시한다.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10년 무리 하단 기국채를 예를 들어 100년만 기국채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초장기 국채는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미국은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선언인 디폴트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은 거대 소비 시장과 안보 우산을 내걸어 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디폴트 선언을 한 나라의 국채를 보유할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일 나라는 일본, 한국, 대만 정도뿐일 것이라고도 한다. 무이자 초장기 국채는 기업이 무상으로 자본 투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각국의 보유 달러를 팔도록 요구해 달러 가치 하락과 동맹국 통화 가치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며 참여국가는 장기금리 변동, 채권가 변동의 리스크를 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미연준이나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의 금태환을 전제로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맞추는 고정환율제다. 이는 당시 미국의 금보유량이 전 세계금의 70%가량을 차지한 것에 기초했다. 1960년 이미 미국의 금보유량은 40%대로 떨어졌다. 금태환을 요구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고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 단기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71년 8월 닉슨 행정부는 결국 금태환 중단 선언을 발표한다.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75년 사우디와 페트로 달러 체제를 합의해 달러가 석유와 연동되면서다.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국채다. 보통 10년물 국채의 가격과 금리가 그 기준이 된다. 말어라고 협정이 10년물 이하 단기 채권을 100년 만기 국채로 바꾸는 사실상 디폴트 선언이라고 볼 때 1971년 금태환 중지 선언과 비견된다. 다른 한편 다자 통화 협정을 통해 비용을 분담시킨다는 측면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와도 비교된다.